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해외 축구의 김종아입니다. 귀로 듣는 해외 축구는 축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귀로 듣는 해외 축구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축구 이야기는 바로 추억의 명경기예요. 과거에 있었던 다시 봐도 지루하지 않고 온몸에 전율이 이는 그런 경기들 소개해드릴게요. 대망의 첫 경기는 바로 이스탄불의 기적입니다. 이스탄불의 기적은 04-05 시즌 리버풀과 AC밀란 간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부르는 별칭이랍니다. 전반전 카카의 압도적인 활약으로 3대0 리드를 당하고 있던 리버풀은 후반전 제라드, 스미체르, 알론소의 골로 3골 차이를 따라잡고 경기를 승부차기까지 끌고 가는데 성공해요. 특히 마지막 알론소의 골은 실축한 PK골을 달려가 다시 넣은 골이에요. 당시의 숨막히는 분위기 상상이 가시나요? 리버풀은 이렇게 힘겹게 끌고 온 승부차기에서 3대2 치열한 공방 끝에 승리합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승리,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3골 차이를 따라잡다니 추억의 명경기 1번으로 뽑힐만하지 않나요? 이때 챔피언스리그 우승컵 빅이어를 들어올리는 스티븐 제라드의 모습은 역대 가장 아름다운 우승 셀러브레이션으로 뽑힐 만큼 멋있었어요. 리버풀의 심장 제라드가 더 큰 상징성을 가질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이 이스탄불의 기적인 셈이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추억의 명경기는 바로 아스날과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의 주인공은 단연 디아비였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 경기 소개해드릴게요. 아스날과 뉴캐슬의 명경기 역시 전반전과 후반전의 양상이 180도 바뀌는 경기였어요. 아스날은 뉴캐슬 홈인 세인트 제임스 파크로 원정을 가서 전반전 10분 만에 무려 3대0으로 리드합니다. 거기에 전반전을 마치기 전 추가골을 성공시켜 4대0, 4골 차로 크게 리드하는 데 성공해요. 하지만 후반전 20여 분경 당시 뉴캐슬 소속이던 악동 조이 바튼이 아스날의 디아비에게 상당히 거친 태클을 합니다. 디아비는 원래 부상이 많은 선수인데다가 당시 부상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거친 태클에 상당히 폭력적으로 반응을 하고 결국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디아비가 퇴장당했지만 4골차 리드를 하던 아스날은 비교적 여유롭게 경기를 이끌어 나가요. 하지만 65분경 얻어낸 페널티킥을 시작으로 뉴캐슬은 폭발적인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조이 바튼의 PK골, 베스트의 필드골, 다시 조이 바튼의 PK골로 3골을 따라붙은 뉴캐슬은 10명이 뛰는 아스날을 압박합니다. 드디어 후반 42분 뉴캐슬의 중원을 담당하는 티오테가 정말 역사에 남을 중거리 슛을 통해 4대4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11명이 뛰는 축구 경기에서 1명은 단순 11분의 1이 아닌 팀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경기였죠. 흔히 쓰는 축구 몰라요 라는 말이 정말 절실하게 공감되는 경기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명경기는 제가 축구를 보고 난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들이에요. 하지만 이외에도 과거에 정말 많은 명경기가 있었는데요. 가끔씩 이런 과거의 명경기를 보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저번 주에 있었던 해외 축구 결과와 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EPL 경기 결과로 가장 마음이 아픈 팀은 아마 토트넘이 아닐까 생각해요.
챔피언스리그 출전이 가능한 4위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경쟁 팀들에 비해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2점 차로 뒤지고 있는 아스날이 다음 주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 토트넘은 5위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토트넘은 이번 주 챔스 진출을 두고 다투는 에버튼을 홈으로 불러들여 경기를 치렀습니다. 선제골은 토트넘의 아데바요르가 성공시켰지만 에버튼은 2골을 넣고 경기를 역전합니다. 경기 종료를 많이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시구르드손의 골로 무승부를 거둔 토트넘은 이번 주 승리를 거둔 아스날과 첼시와의 승점 경쟁에서 2점 손해를 본 것이죠. 게다가 다음 EPL 경기 상대가 맨시티인 토트넘은 기분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라리가에서는 어떤 경기 결과가 있었을까요? 이번 주는 라리가의 양대 산맥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모두 에이스에게 휴식을 부여했습니다. 사실 메시는 지난 경기에서의 부상 여파로 나오지 못한 것이지만요.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는 에이스 없이 치른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는데 성공합니다. 승리뿐만이 아니라 두 팀 모두 최근 부진하던 선수들의 좋은 활약이 눈에 띄었는데요. 먼저 바르샤는 아스날의 캡틴이던 세스크 파브레가스의 활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아스날 시절의 포스를 잃은 듯하던 파브레가스는 이번 경기 해트트릭을 합니다. 과연 파브레가스는 이 경기를 기점으로 다시 과거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레알 마드리드는 카카가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카카는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파격적인 연봉을 받고 있어 최근 좋지 못한 폼을 보여주는 카카에게 보내는 레알 팬들의 눈길이 곱지만은 않은데요. 이번 경기 카카는 선제골을 넣는데 성공합니다. 후반전 디마리아와의 교체 아웃으로 풀타임 경기를 소화하지는 못했지만 카카의 골을 본 게 얼마만인지 정말 반갑더라고요. 오늘 이른 새벽 프리미어리그의 우승을 다투는 두 팀,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더비전을 가졌습니다. 사실 두 팀 간의 승점 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우승 경쟁이 끝났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하지만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경기였죠. 경기는 2대1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아구에로 선수의 결승골 장면은 배성재 아나운서의 말처럼 마치 작년 우승을 결정짓는 골과 많이 흡사했어요. 이번 승리가 맨시티의 이후 경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기대되네요. 내일부터는 다시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경기가 시작됩니다. 1차전 오심 논란 속 무승부를 거둔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이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3대0 완패를 당한 유벤투스가 다시 자존심 회복을 할 수 있을지, 말라가와 도르트문트는 또다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여기에 레알 마드리드는 또 한 번 강력한 포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시험 기간이 다가오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서 축구로 스트레스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귀로 듣는 해외 축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축구 리그가 펼쳐지고 있죠. 서울시립대학교 축구리그 소울도 많은 학우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축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종아, 기술의 김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